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노 크립토 노 A라는 용어를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아무 화폐가 없으면 인공지능도 없다. 이런 약간 좀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저는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회장이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AIQ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문제를 국가 전략적인 국가 안보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위치하는 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이 약하면 전쟁에서 실패하는 그런 시대에서 국가 전략적인 문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부족한데 1년에 약 10만 개씩 계속 사야 되고 최소 그러려면 한 13조 원의 비용을 들여서 GPU를 사서 최소 3군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국가 전략적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내용을 계속 주장하고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LLM 쪽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가 이런 쪽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지금 자율주행차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데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제를 했는데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갖고 스스로 배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금년만 해도 사고율이 약 100분의 1로 줄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내년 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2시간 운행하던 차들이 10시간 운행하면서 자동차의 어떤 그 생산성이 5배까지 오르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는 나라인데 만약에 중국이 이 국가적으로 지원을 크게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덤핑을 하게 되면 어쩌면 자율주행차는 전 세계를 중국이 석권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큰 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로봇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스스로 LLM 모델을 통해 갖고 스스로 배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음식도 만들고 이런 서빙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약 한 3만 불 정도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생산한다고 얘기하고 공장에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한 3, 4년 분화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유니틸이라는 회사는 지금 올해부터 생산 시작하고 내년부터 판매할 건데 불과 16,000불에 팔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 그 경제의 파라다임을 크게 바꾸는 것 이상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엄청난 세계 경제의 파라다임을 바꿀 거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인구가 3천만 명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1,000만 명이 더 생기면 우리나라의 GDP가 30%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예상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쟁도 인공지능으로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걸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결합하면 바로 그게 전쟁 무기가 될 겁니다. 이제는 사병이 아니라 바로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과 드론이 이제 전쟁을 시대가 왔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과 인공지능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란티어라고 하는 피터 틸이 만든 회사와 카프가 이제 CEO죠.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와 팔머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테슬라 계통의 페이팔 마피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을 띄우고 인공지능에서 스타링크로 통신을 하고 그다음에 팔란티어라는 소프트웨어로 그 전쟁 작전 계획을 좀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로 우크라이나 탱크 한 대가
러시아 탱크 7대까지 부술 수 있는 그런 전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그 전쟁 위협에 있는 나라인데 바로 이 인공지능과 그 로봇과 자율주행차, 드론 이것이 앞으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자르는 전략적인 문제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이 전 세계 2위입니다.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한 12였는데 한 2, 3년 전부터 저희가 K2라든가 K9 같은 그 무기를 비롯해서 비행기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2등 국가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공지능과 자동차 기술을 잘 합하면 우리가 이쪽에서 상당히 더 잘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문제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드론 자율주행차도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가 굉장히 부족한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세계 2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가 이걸 굉장히 억압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만 전 세계 가장 경쟁력이 있는 원자력 발전과 그다음에 반도체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면 이번 예산에서 차세대 원전 예산이 90%가 삭감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최근에 생긴 정치적인 격변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인 No Crypto and No AI 말씀드리는데요. 왜 암호화폐와 인공지능이 관계 있느냐? 약간 좀 생뚱맞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최근 제가 자료를 보면 국내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해외로 자금을 빠져나간다. 그리고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월간 거래량이 10조 원까지 넘었다.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달러와 거의 같은데 달러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국내 사람들이 달러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사갖고 자기 자금을 외국 거래소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거의 억제했고 불법화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그 많은 그 젊은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서 사서 외국으로 지금 돈을 빼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 그래프는 제가 최근에 그려본 건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합해서 24일날 지난주에는 약 10조 원 거래됐고 어제 계산해 보니까 한 20조 원 조금 거래됐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약 2배가 이 두 개의 거래소에 거래되고 있어요. 빗썸과 어피티에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수천 개의 기업들이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빗썸과 어피티에서 거래되는 그 화폐들 99.9%가 외국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래하는데 외국의 예를 들면 외국 계산을 위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것 때문에 국부가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금융당국이 아까 그 최수현 금감원장도 아까 계시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파생 거래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선물 옵션이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물 옵션이 없이 거래된다는 건 참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ETF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암호화폐가 선물 거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ETF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아주 쉽게 암호화폐가 거래될 수 있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선물 거래 금지, 옵션 금지, ETF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이 암호화폐와 이런 크립토 쪽을 억압하는 정책 때문에 국부가 엄청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환율이 나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지금 1,400원 넘어가는데 잘못해서 1,500원 넘어가면 외환위기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그 국부를 빠져나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한 만불 한 1억 4천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불과 한 1년 반 전만 해도 이거는 이제 전체 시가총액인데요. 시가총액이 약 5천 조쯤 됩니다. 지금
5,000조면은 엔비디아가 약 5,000조고 애플이 5,000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2016년도만 해도 약 한 10빌리언,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배 정도 올랐는데요. 그때 비트코인이 한 4, 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도에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한 3, 40만 원 할 때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2016년도에 ICO를 준비하고 2017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ICO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제가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냐면은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한 500배쯤 오를 거니까 지금 좀 사세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고 사람들이 그때 2016년도만 해도 거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그때 이제 LG 인하원에서 임원들 상대로 강연한 게 지금도 유튜브에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처음에 가르치기 어려워서 일단 공짜로 비트코인을 다 나눠줬습니다. 지갑을 만들게 해서 그때는 이제 마이셀림이라는 시간인데 보내드리면 이게 은행 없이 QR코드만 갖고 전 세계 어디나 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드렸으니까 바로 받아서 한 1분이면 받잖아요. 딴 데 한번 송부해 보시라. 그랬더니 그때 조금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연 다닐 때마다 강서를 받은 걸 다 비트코인 사갖고 다 나눠드렸는데 그게 1,000명쯤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90%는 다 분실했다고 보시고 상당히 많은 분이 지금 갑부가 되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또 국회에 가서도 2016년도에 이거는 그 국가를 혁신시킬 수 있는 대단한 기술이니까 긍정적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때 제가 이제 이거 화면인데 그때 제가 한 10 트릴리언 정도 갈 거다. 지금 한 3 트릴리언 왔죠. 그때 한 500배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가 2017년 5월 10일 날 국내 최초로 ICO를 할 때 그때 이제 보스코인, 블록체인 OS에서 보스코인입니다. 제가 17시간 만에 비트코인을 6,900개를 모았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다면 한 얼마인가요? 2조가 넘죠. 어쨌든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칼럼을 하나 쓰게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한 11,000달러대 쓴 거예요. 이 글이 지금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갖고 한 8만 불 정도 갈 거다. 좀 몇 년 내로. 그리고 4년마다 5배 이상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거의 맞았죠. 그래서 제가 예상한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한 건데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고 트럼프가 유세 중에 앞으로 미국이 약 1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사갖고 국가 전략자산으로 설계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덕분에 지금 한 10만 불까지 왔는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사서 국가 전략자산으로 설계되면 저는 지금보다 5배 내지 10배 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총 2,100만 개 발행된 것 중에서 이미 2,000만 개가 발행됐고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분실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미국은 이것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복잡한 얘기지만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려면 달러를 외국으로 풀어야 되고 그러려면 무역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비트코인을 자기네 국가 자산으로 하면 그럴 필요가 없이 패권,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암호화폐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당시 그러니까 2017년 말만 하더라도 2018년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 2위 국가였습니다. 암호화폐 2위 대 3위입니다. 그리고 ICO를 1,000개쯤 했어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최소 5조 이상 들어갔는데 99.9%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암호화폐 가치가 약 5,000조인데 대한민국에 다 합해도 5조가 안 됩니다. 0.1%도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졌냐? 거기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만든 처음에 그것을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 이유가 이런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여기
여기 나와갖고 이상한 소리 했죠. 아주 강력하게 비트코인은 사기다. 비트코인은 잘 될 가능성은 제로다. 비트코인은 범죄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확신에 차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거 뭐 과거 얘기지만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박상기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가상화폐는 도박의 수단이기 때문에 못 닫겠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한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주류 사회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불법화하고 사기 수단으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여론주도 친구들, 여기 계신 분들이 새로운 여론을 만들어서 암호화폐를 다시 운송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2위, 3위 하는 것이 지금 세계에 한 50위쯤 됩니다. 전 세계 거래량의 가치의 0.1%밖에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에 투자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죠. 패시브라고. 이분은 이제 암호화폐 옹호자인데, 이런 굉장히 재밌는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인공지능과 암호화폐의 결합이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제가 뭐가 약간 좀 오류가 있어서 제가 새로 만들어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 세계 GDP가 약 100트릴리언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30년 안에 400트릴리언까지 갈 것이고, 그것을 주도하는 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암호화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하죠. 굉장히 유용하고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일 것이고 전 세계에서 가치를 만들겠지만 위험한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잘 모릅니다. 최고의 과학자들도. 두 번째는 빅브로더가 나타나갖고 전 세계를 통제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브레인워시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인공지능이 상당히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언론 통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반란을 일으켜서 인간을 멸절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심각하죠. 그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사건일까를 이제 인류 역사, 지구의 역사, 우주 역사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지구가 생긴 지가 한 45억 년 됐고, 그 지구가 생긴 이후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사건인지 말씀할 수 있겠어요? 불, 그 다음에 뭐야? 불 다음에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답변이신데, 지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의 탄생, 한 38억 년 전에 생겼습니다.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은 DNA가 복제자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사건은 인간이 언어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밈의 탄생인데, 밈이라는 것도 역시 복제자죠. 근데 앞으로 이 진과 밈의 탄생이 지구를 어마어마하게 변화시켰는데, 앞으로 또 거대한 사건이 하나 생길 것인데, 이것도 역시 복제자고, 이게 바로 티인이라고 하는 복제자가 생길 거라고 보십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스스로 복제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어쩌면 인간을 멸절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티인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1년 때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팀을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여한 프로젝트 중에, 그래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탈중앙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고, 시큐리티를 강화할 수 있고, 집단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화된 인공지능이 주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오픈소스로 탈중앙화된 인공지능이 지금 발달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주력이 허깅페이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앞으로는 탈중앙화된 AI OS가 지금 개발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탈중앙화된 AI OS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쪽 분야에 상당히 많이 스터디를 하고 있고 여기에 선두주자가 바로 이 제로 그래비티의 마이클 하인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제가 최근에 초대를 해서 세미나도 했고 그다음에 이 분야 또 한국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은 이영로 교수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같이 지난주에 저희가 프레스에서 행사를 크게 했는데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탈중앙화된 AI 통제 시스템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로 결합하는 모델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AI가 대한민국의 전략적 안전 보장 문제다 이런 주제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크립토 AI는 인류의 전략적 안전 보장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